자, 여기에 보면은 해외여행의 트렌드가 변화가 됐다라고 제가 카테고리를 하나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선택하실 수 있는 노선이 어디일까요? 만약에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중국, 일본, 홍콩. 그렇죠. 요즘 굉장히 많죠. 뭐 베트남 다낭도 많이 있고요. 자, 이 노선들의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가는 이 노선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단거리 노선이라는 것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여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의 여행객들은 단거리 노선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자, 공급 증가에 따른 항공 비용 부담 감소라는 것은 예전에는 노선이 딱 항공사가 2개뿐이 없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중심의 항공에서 지금 너무나 많은 저가 항공, 저비용 항공사들이 출연함에 됨에 따라서 자, 노선 하나에 여러 개의 항공사들이 다 취항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게 된 거예요? 가격 경쟁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승객의 입장에서는 단거리 노선을 거리가 짧고 경비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우리나라 해외여행 트렌드의 변화 중에서 수요 편중이 굉장히 완화가 됐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휴가가 집중이 되어 있는 7월 말, 8월 초에 모든 여행객들이 한 번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단거리를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때가 아니더라도 비싸고 사람 많은 그 시기가 아니더라도 자, 나의 스케줄에 맞게 여행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편중되는 현상이 많이 완화가 됐다라는 것도 우리나라 해외여행 트렌드의 변화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낭, 오키나와 등 신규 인기 목적지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베트남 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옛날에는 하노이 아니면 호치민이었죠. 그런데 새로운 노선지가 자, 개발이 되어서 요즘은 다낭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핫한 도시가 되어 있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페낭, 조호바루 이런 곳이 굉장히 유행이었지만은 지금은 또 어디가 그렇죠. 어디? 코타키나발루라는 곳 들어보셨죠? 이렇게 계속 새로운 신규 목적지가 계속 출현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행 스타일도 많이 변화가 되어 있죠. 자, 평균 여행 기간이 증가가 됐다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한 번 여행을 가면은 어때요? 3박 4일. 그것도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큰맘 먹고 갔는데 요즘은 짧게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는 자, 평균 여행 기간이 증가가 되게 되는 자, 결과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 FIT 여행객 비중 증가라고 나와 있는데 FIT라는 거는 개인 여행객이죠. 예전에 우리가 여행을 간다라고 했으면 무조건 어떻게 여행을 갔나요? 패키지가 첫 번째 대세였죠. 그런데 요즘은 너무 개인이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개인이 정보를 활용해서 나 홀로 하는 혹은 친구와 둘이 하는 이런 FIT 여행객 비중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돼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자, 전년 대비 59.7%의 증가율을 보이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여행 수요층의 다양화라는 건 뭐냐? 예전에는 여행을 갈 때는요, 그 여행을 가는 계층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주로 젊은 사람들 혹은 가족 중심이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시니어층, 중장년층이 소비의 주체로 자, 자리매김에 따라서 시니어층 여행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 여행객의 증가라는 것은 뭐 여성, 남성, 우리가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성별 구분을 따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이 시니어층 여행이라는 것은 어떤 방송을 보고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은 항상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든지 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다녀야 된다라는 자, 기본 그 고정관념에서 그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노인들이 주도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것을 보고 아, 이제 수요층의 다양화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곤 하죠. 자,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나왔습니다. 온라인 중요도 심화라고 나와 있죠?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바로 플랫폼이 어디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 도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항공권을 구매할 때 무엇을 통해서 구매를 하죠? 자, 우리가 여행 프로그램 혹은 뭐 여행 패키지 상품, 여행 상품을 구매할 때 어떻게 하죠? 예전에는 오프. 자,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던 업무들이 이제는 온라인, SNS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개인의 미디어들 혹은 회사의 그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어떤 그 접대의 그 접면이 페이스가 아니고 자, 온라인으로 바뀌었죠. 자, 그만큼 항공업계 판매, 마케팅, 홍보 등 전 분야에서 온라인의 영향력은 굉장히 큰 비중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개인 FIT 여행을 가든지 패키지로 여행을 가든지 해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블로그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입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정보는 자, 내가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주도적으로 찾는 자, 이렇게 정보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응용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해외여행 트렌드가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고 자, 세 번째로 온라인 항공권뿐만 아니라 호텔, 렌트카 모든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등장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판매 성장이 얼만큼 이루어졌나라고 해서 제가 국적항공사를 가지고 자, 한번 표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국내 항공산업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봤더니 국내 항공산업의 변화를 이끌었던 가장 큰 자, 요소는 뭐였냐? 바로 저비용 항공사였습니다. 자, 저비용 항공사가 등장한 이후로 항공시장의 점유율이 아주 확대가 되었고 이것은 앞으로도 훨씬 더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속이 되고 확대가 될 예정이죠. 자, 그래서 2015년 공급률을 보면은 18.5%에서 약 3년 후에는 어때요? 고배 성장률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저비용 항공사는 항공 기종상 먼 지역을 갈 수는 없습니다. 대신 중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노선을 확보하고 공급을 지속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단거리 노선에 대한 발전은 계속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자, 국내 항공산업의 변화 추이를 간단하게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에는요. 대한항공 K2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시아나 국적항공사 자, 변화율이 있고요. OAL이라는 거는 Other Airline이라고 해서 외국 항공사를 우리가 흔히 OAL이라고 얘기합니다. SEC는 모든 저비용 항공사를 포함해서 지금 통계를 내놓은 자료인데요. 어떻습니까? 자, ACC의 성장률이 가장 눈에 띄게 발전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자, 이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연도별 LCC 공급 좌석 변화 추세를 한번 쭉 보았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국내 항공산업의 변화 추이는 자, 가장 단거리 노선인 일본 노선 공급 증가가 가장 눈에 보이는 발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일본 방문객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신규 취향지 이것도 역시 계속 증가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자, 통계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국내선 수송 분담률을 그 다음에 국제선 수송 분담률을 자, 외항사 그 다음에 그 국적기 항공사 그 다음 저비용 항공사 이렇게 해서 한번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국내선은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저비용 항공사 중심으로 해서 자, 수송률을 한번 자,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미세하지만 LCC의 증가율이 보이고요.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외항사, 그 다음에 국적기 항공사의 비중은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에 저비용 항공사의 증가율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여행객들은 가격 경쟁률을 많이 본다라는 것, 의미하기도 하죠. 자, LCC 수송 분담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제가 표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중단거리 노선은 공급 좌석도 증가가 될 것이고 수요도 굉장히 많이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면은 국내 LCC 항공기 같은 경우에 도입 예정인 기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비행기들이 저비용 항공사에도 들어올 예정이죠. 반면에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꾸준히 한번 우리가 그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드디어 본강,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처음으로 배우시게 되는 항공운임의 기초에 대해서 제가 이제부터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운임의 기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세계 지도예요. 세계 지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승객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질까요? 그렇죠. 비행하는 거리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비행하는 거리가 달라지면은 비행하는 시간도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항공운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무도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리도 비행 시간도 운임도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항공운임을 공부할 때 첫 번째는 세계 지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IATA와 세계 지리라고 해서 IATA가 정해놓은 항공 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ATA라는 곳에서 항공운임에 결정을 한다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IATA라는 곳은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Association의 약자를 따서 우리가 앞글자만 따서 IATA라고 명명하게 되는 건데, IATA라는 곳에서는요, 운임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세 개의 지역으로 구분을 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배우게 되는 수업의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IATA는 어떤 지역 내 운임 및 제방 규정을 제정하고요. 출발 국가의 승인을 받고 이것을 바로 운임의 효력을 가진 공시 운임의 기능으로 사용을 하는데, IATA는 에이리어와 서브 에이리어를 나눔으로 인해서 항공운임의 계산 및 적용 규정이 명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ATA라는 곳에서는요, 지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분이 되었다라고 봤더니, 서반구, 우리가 서반구를 웨스턴 헤머스페어라고 얘기하죠. 바로 서반구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역 1으로 놓고 이 지역을 우리가 북미, 중미, 남미, 카리브해 연안으로 놓고 보았습니다. 동반구를 우리가 이스턴 헤머스페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동반구에 해당하는 지역을 에이리어 2와 3로 나누어서 각각의 지역으로 구분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 지도를 조금 변형을 해서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